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PC와 모바일 게임, VR 게임 및 콘텐츠 개발을 프로듀싱을 하고 있는 상현태 PD입니다. 현재는 지금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기획하고 이제 개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획은 개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개발 안에서 이제 크게 뭐 나눠 본다고 한다면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 게임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뭐 게임의 어떤 그 세계관이라든지 또 게임의 컨셉이라든지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실제로 아티스트가 어떤 그 그래픽 리소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픽 컨셉을 잡는 시발점이 되는 역할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획적인 요소와 아티스트가 이제 뽑아낸 여러 가지 아트 리소스를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한다면 기획 같은 경우는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뭐 설계도를 작업하는 작업, 또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과 이제 아트단이 협업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게임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사실 예전에 그 PC랑 모바일 게임 개발을 했었고, 뭐 최근에는 뭐 VR, AR 게임 및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융복합 컨텐츠 위주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플레이하고 있는 그 모바일이나 PC 게임 같은 곳에서 이제 레퍼런스 게임을 좀 삼아서 거기서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요즘에는 보는 게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 이제 유튜버들이 방송하시는 게임 내용을 보고 거기서 좀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보고 제가 이제 게임 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획을 좀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사실 이제 이게 게임이 뭐 짧게는 뭐 한 뭐 반년에서 1년, 길게는 뭐 3년에서 5년 그 이상도 걸리는 게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게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프로젝트의 규모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좀 그 중요한 점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PC나 모바일 게임처럼 뭔가 그 고도로 협업을 좀 요구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게임 개발을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어,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만의 이제 차별성 있는 게임성을 가지고 가고 또 이제 그때 트렌드에 맞는 게임을 좀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중에서 간혹 이제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혹은 이제 중견 이상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IP를 좀 활용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이제 그 IP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오리지널리티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에 잘 녹여들 수 있는 형태로 기획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게임이 이제 뭐 오픈 베타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출시가 됐을 때 사용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작의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해쳐지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기획자들이라든지 이제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을 게임 속에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형태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PC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PC는 뭐 인풋 인터페이스가 키보드랑 마우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에 터치한다든지 프리킹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또 이제 뭐 VR 같은 경우는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거기서 이제 뭐 전용 컨트롤러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그 게임의 어떤 플랫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인풋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입력 장치에 대한 어떤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기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게임을 설계하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개발사들이 혹은 이제 기획자들이 게임을 만들 때는 뭐 인디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수익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수익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기획자분들이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제가 이제 업계에서 쭉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신입이나 2-3년 차 때는 좋은 게임을 만들어야지라는 이제 그런 열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뭐 개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고 쭉 개발을 좀 진행했던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100개의 게임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프로젝트만 시장에 출시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또 한두 개의 게임 정도만 결국 대중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게임이라는 거는 개발 기간도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고 실제로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출시까지 가고 그 출시에서 이제 흥행까지 가는 거는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10년 이상 게임 개발이라든지 컨텐츠 경험을 하면서 하나 느꼈던 거는 이제 이런 게임이라는 게 결국은 뭐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뭐 수백억, 수십억 이렇게 들어가는 굉장히 이제 고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견기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애써 힘들게 개발을 했는데 흥행이 실패하게 되면 회사에 굉장히 큰 타격 혹은 회사가 폐업하는 순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그 기획자가 결국 가장 최초의 시발점에 있거든요. 결국 스펙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성을 뽑아내는 게 결국 기획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자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 잘 이제 그 스펙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여담이긴 하지만 기획자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결국은 문서 작업도 잘하고 뭐 설득시키는 작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획자라는 포지션은 결국 아티스트, 뭐 프로그래머,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외주 담당자라든지 뭐 이렇게 PM하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적인 능력을 좀 잘 살리셔가지고 회사의 어떤 제한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기획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면서 개발을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좋은 게임을 만들므로써 기획자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베네핏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그 게임 개발이라는 게뭐 PC나 모바일이나 VR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즘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는 게임 엔진을 다 개발사에서 개발을 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많이 인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용화된 이제 게임 엔진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고 뭐 대표적으로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 같은 엔진들이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개발의 어떤 플로우라든지 방법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기기별로 어떤 특징, 특히 이제 뭐 PC랑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면을 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VR 같은 경우는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컨셉으로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VR 게임이나 컨텐츠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시각과 청각을 좀 차폐시켜서 몰입감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이 차폐가 되다 보니까 사용자들에게 전용 컨트롤러를 제공하는데 이런 전용 컨트롤러를 통해서 게임 내 다양한 그 오브젝트들과 상호작용을 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PC하고 모바일 게임하고 VR 게임의 좀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PC나 모바일 같은 경우는 B2C, 그러니까 이제 일반 커스터머를, 그러니까 컨슈머를 대상으로 해서 게임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VR도 뭐 사실 마찬가지로 이렇게 B2C를 노리는 게임 회사들도 많지만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오락실 혹은 아케이드방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VR도 이제 이런 VR 뭐 방 아니면 VR 카페, 뭐 VR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확산됐던 분위기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의 분위기였는데 올해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고 사용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좀 배척하다 보니까 이런 VR 게임 시장이 좀 사실 많이 좀 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개발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요런 이제 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VR의 게임이나 컨텐츠의 어떤 특징은 한 5분 정도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획하는 형태로 많이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프로젝트를 제가 좀 다양하게 해서 뭐몇 개가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뭐 PC 게임 같은 경우는 넥슨 계열의 네오플에 재직할 때 공각기동대 온라인이라고 하는 FPS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프로젝트인데요.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유명 IP를 활용해서 만들었던 FPS 게임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기획 포지션이 아니고 프로그램 쪽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IP인 공각기동대를 이제 게임에 녹여내기 위해서 이제 기획자분하고 저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때 이제 그 공각기동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킹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그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게임 내에서 이런 해킹이라는 요소를 잘 좀 녹여내기 위해서 뭐 선이라든지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그런 프로젝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기획자로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VR FPS 게임 프로젝트인 제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론은 그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 저항군 인간이 AI에 어떤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전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FPS 게임인데요. 메카닉이라는 좀 소재를 좀 이제 도입을 했었고 또 공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VR FPS 게임을 저희가 좀 개발했었는데 굉장히 좀 재밌게 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힐링 게임은 아니고 힐링 컨텐츠를 개발해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 그 VR 이제 컨텐츠 개발을 좀 진행했을 때 한국 컨텐츠 진흥원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VR 힐링 컨텐츠인 네이처웍스 VR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총 이제 5분 분량의 컨텐츠 4편을 제작하는 것이었고 이제 VR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이제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좀 보고 좋은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풍경을 거니는 그런 이제 형태의 VR 콘텐츠를 좀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게임적인 성격보다는 이제 컨텐츠적인 성격이 좀 커서 사실 저에게 이제 다시 뭐 힐링 게임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꼭 다시 트라이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힐링 게임을 개발하게 됐을 때 이런 경험을 좀 잘 살려서 더 좋은 이제 게임 혹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처웍스 VR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이 끝난 다음에 요 힐링 컨텐츠 4종을 성남 고령 친화 체험관에서 이제 노인 30분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뭐 심박도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해서 그 노인분들이 이제 체험하는 환경을 저희가 관찰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지표를 좀 얻게 됐었는데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령화센터에 오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뭐 이런 관광 콘텐츠 뭐 제주도라든지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바닷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숲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를 체험하시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저희가 그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이분들이 어쨌든 가보고 싶지 못했던 곳을 갔을 때 어떤 만족감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만족감을 좀 얻으셨던 것 같고 또 재미난 지표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좀 가보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본인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좀 걸음으로써 여러 가지 좀 여행으로서의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발을 써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컨텐츠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효과도 좀 있었다는 그런 좀 재미난 좀 데이터도 저희가 얻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심리치료나 이런 쪽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심리학과 출신이라든지 뭐 정신과 쪽 그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전문 분야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컨텐츠나 게임 쪽을 만드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개발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접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힐링 게임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게임을 보면 이제 마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 또 콘솔 게임으로는 뭐 닌텐도의 동물의 숲 같은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힐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제를 좀 봤을 때는 우리가 힐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이제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는 이런 상태를 좀 의미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다양한 상호작용을 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가만히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가만히 있고 멍하니 있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게임적인 재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힐링 게임은 좀 다른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게임적인 여러 가지 성격을 넣어서 장점을 살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로 이제 이런 힐링 게임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심리적인 치유가 좀 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게임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분야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아까 이제 그 소개 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현재는 모바일 게임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단순하게 이제 기획자라든지 그냥 프로듀서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었고 그것들을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이제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고 만들고 있는 게임이 이제 방치형 RPG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방치형 RPG는 사실 저는 뭐 앞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FPS 게임, 총싸움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힐링이라든지 융복한 콘텐츠를 주로 했었는데, RPG류는 사실 많이 만들어 본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내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개발 인력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이 방치형 RPG이기 때문에 요 이제 게임을 좀 잘 만들어서 회사를 좀 잘 성장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뭐 게임 기획자라든지 게임 개발자를 좀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뭐 기획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서 역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문서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게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잘 쌓으시면 분명히 어떤 그 게임 회사에 들어가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쭉 찾다 보면 어느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임 개발자, 게임 기획자가 되었을 거고, 나중에 이제 그러한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뭐 결국 이제 프로듀서,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이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힘을 내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크리에이터 황세평기팀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